자, 현재 영상을 찍는 시간은 9월 8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이제 2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많은 움직임 속에서 당연히 아쉬운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데 오늘 9월 8일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초록뱀이라는 종목이 방금 전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통해서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했지만 그 뒤로 주가가 202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종가 매수를 노려보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새를 못 참고서 상한가를 보내버렸습니다. 초록뱀이라는 종목은 딱 보더라도 기준가가 그전 고점인 2,100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2월에 거래량이 제대로 붙었을 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여기서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 고점이 2,100원, 이 2,100원을 지켜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2,100원 밑에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바로 회복을 해주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력이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초록뱀이나 그리고 윗꼬리 길게 달리는 시젠 그리고 LB세미콘 여러 가지의 종목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요즘에 올랐다 하면은 이 중요한 자리에서 종가 매수나 시간의 거래에서 들어갈 틈도 없이 그냥 상한가로 보내버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제가 여태껏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댓글 또는 주위에서 또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답변하기 참 까다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전부 다 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이 종목이 오를 것 같냐? 제 기준으로는 이 주식이라는 것은 대응을 잘해주는 게 전부입니다. 이 종목이 오를 것 같냐?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답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자리를 지켜주면은 오를 수 있는 확률이나 아니면은 어떤 자리까지 상승이 나온다던가 또 어떤 자리를 지켜주는지까지 보고서 기준선 정도 그리고 이걸 오를 수 있는 확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쉽게 볼 수 있지만 이 종목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 그거를 맞추는 것은 저도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초록뱀이란 종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나중에 3,000원, 4,000원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안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은 저는 지금 단타 매매 안 하고 그냥 이 종목 전부 다 신용 몰빵이라든지 미수 몰빵이라든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몰빵을 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 주식이란 그 종목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것이며 움직임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줌으로써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말 많은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나가던 주식도 단 몇 초 만에 추세가 바뀌어 버리는 게 이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이 오를 것 같냐, 내릴 것 같냐, 이런 질문에 답해드리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싶지만 주식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맞추는 것은 정말 귀신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예측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를 지켜줬을 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이 자리를 무너뜨렸을 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확률에 따라서 들어간 다음에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지 이 종목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고서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본질과 좀 어긋날 수 있긴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꾸준하게 내는 게 저에게는 가장 최선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단타가 수익을 낼 때는
수익을 얼마나 챙기냐, 손절은 얼마나 하냐,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또 힘든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익을 가져갈 때는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손절을 할 때는 최대한 짧게 가져가라.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당연한 말인데 수익을 볼 때는 10%, 뭐 20%그 이상 이렇게 하면은 가장 좋을 것이고, 손절은 뭐 본전에 하던가 길어봤자 마이너스 1%에서 뭐 마이너스 5% 이내. 말로는 정말 쉽습니다.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 말이 정말 쉬운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이랑 적절한 대응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그릇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를 큰 금액으로 확실하게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며, 작은 금액으로 1%가 아니라 10%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 때 이런 캔들에서 누구는 1%, 누구는 10%, 누구는 뭐 그 이상, 아니면 누구는 이런 캔들에서 손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즌같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캔들에서 누구는 수익을 봤을 것이고, 누구는 수익을 챙기지 못해서 고점에 문 다음에 손실이 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종목이랑 뭐 시간, 가격, 차트, 뭐 움직임, 캔들, 그냥 모든 요소들을 합쳐서 결과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수익을 얼마나 보냐면, 그냥 짧게 치고 빠질 때는 소수점도 먹을 때가 많습니다. 소수점 먹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제가 어떤 종목을 들어갔을 때 지금 적절한 종목이 포스코 ITC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220원에 들어갔는데 잘 오르다가 갑자기 좀 매도가 심해지고 저항이 눈에 띄게 강해졌다 싶으면은, 이거를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서 들어갔을 텐데, 들어가자마자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은 저는 소수점 수익이든 손실이든 일단 매도를 합니다. 바로 매도를 하면서 소수점 수익이 될 수도 있으며 본전 손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수했을 때 그냥 끝까지 올라간다면, 중요한 자리에서 좀 멀어진다면, 좀 빠른 시간 내에 멀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저는 절반 매도를 합니다. 절반 매도. 제가 항상 강조 드리지만 일단 적당히 올랐다 싶을 때 수익을 반이라도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반 가지고는 다시 본전까지 내려오는 최악의 상황이 나왔을 때 그 반도 정리를 함으로써 어째 되었든 간에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단타를 치면서 이렇게 가장 많이 수익이 나는 구간이 일단 본전 손절을 많이 합니다. 제가 수수료 세금을 좀 많이 내는데 그걸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찔러봤다가 올라가지 못하고서 내려오는 종목이 있을 때, 탄력 잃고선 바로 내려오는 종목이 있을 때 본전 손절을 좀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본전 손절이나 소수점 수익, 이거를 좀 많이 챙기기 때문에 수수료 세금을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외한다면 그 다음으로 좀 수익 실현을 많이 하는 구간이 1%에서 3% 사이,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게 단타를 하는 구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 매도를 잘해가지고 그 탄력 받아가지고 중요한 자리에서 좀 멀어지게 된다면 계속 오르는 종목에 한해서는 그 나머지 절반으로 한 5%, 많게는 10%, 뭐 15%, 하루에 15%까지 단타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본전 손절이랑 소수점 수익, 그리고 1%에서 3%까지, 이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무조건 이 수치를 보고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탄력이 어디까지 끊기는지, 또 저항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오랜 경험으로 이 호가창을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호가창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한 번에 알아듣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 호가창이란 진짜 시간이 남는다면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장중에 하루 종일 최대한 여러 가지 종목에서 어떻게 호가창을 형성하고 어떤 호가창이 되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오랜 경험으로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 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간 다음에 좀 끊기겠구나, 여기서 저항이 나온다면 더 이상 못 올라가겠구나, 매도가 순식간에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종목에 맞춰서 유연하게 최대한 좋은 자리에 대응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종목에서 10% 먹으러 들어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젠이라는 종목을 이 구간에서 10%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30만원 넘지 못하고선 이렇게 추락한다면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미끌리게 된다면 여기서는 뭐 본전 손절을 할 수도 있고 소수점 수익을 챙길 수도 있고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무조건 먹겠다, 무조건 버텨서 수익률 30%는 뽑아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워낙 좋아서 이런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물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 물리는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시겠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전부 다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종목에서는 무조건 30% 먹겠다, 50% 먹겠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버티다 보면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손절 몇 퍼센트. 이 손절도 똑같습니다. 제가 매매 영상을 요즘에 자주 올려드리는데, 매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손절을 몇 퍼센트 찍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 잘 올라가다가 좀 매도가 많이 나올 것 같을 때, 저항이 걸릴 때,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을 때, 아니면은 적당히 먹었을 때, 그럴 때 매도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손절을 얼마나 하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들어간다면 5,440원 50원에 들어간다면은 이렇게 일주를 매수했습니다. 들어가서 원래 중요한 자리에 들어갔다면 바로 올라줘야 되는데, 만약에 바로 올라주지 못하고 이렇게 바로 밑에 효과를 깨버린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몇 초 안에 손절을 하던가, 아니면 몇십 초, 1분 안에 손절을 하던가, 아니면 길게 본다 하더라도 일단 어디까지 빠지는지 기다렸다가 한번 지지해 주는 것을 보고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 그 반등의 탄력을 잃어버리는 구간에 가장 많이 손절을 합니다. 제가 50원에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5,400원까지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한 번은 버텼다가 이게 5,380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타이밍이 당연히 있을 텐데, 시장에서 거래대금 몰리고 이렇게 차트가 좋거나 중요한 자리 회복한 종목은 뭐 잠깐 휘청인다 하더라도 다시 매수세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수세가 어떻게 붙냐에 따라서 대응을 해주는 것인데, 5,450원에 사서 뭐 5,380원까지 내려갔다면 한 번 반등이 나올 때 다시 본전 근처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본전 근처까지 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전에 매도를 하던가 좀 여유가 있다면은 버티는 편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좀 손실을 많이 보다가 겨우 본전 회복했으면 본전에 바로 매도를 하던가, 본전까지 올라와야 다행인데 본전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80원까지 미끌렸다가 한 5,420원, 30원까지만 올라오고서 여기서 매도 물량이 너무 많고 저항이 좀 심하다 싶으면은 그때는 본전을 바라지 않고서 저는 5,400
20원 여기 탄력 끊기는 시점에서 바로 매도를 합니다. 주식 매매를 하면서 100%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정해놓고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타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존버가 아니라 각자 그릇과 욕심,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해줌으로써 수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